산업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매립된 용지 기준으로 37%입니다. 길게 늘어진 가토재,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았지만 오른쪽은 신소재 나노융합단지가, 왼쪽은 자동차 부품 산단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방수제 60km 중 그중에 한 50km인 8개 공구는 금년 말에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나머지 4개 공구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동진강이 흘러나가는 새만금 남쪽 농생명 관광 레저 용지입니다. 습지 공원을 지나 광활한 초원이 뿌연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밭에는 사료작물로 쓰이는 수단그라스가 650헥타르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랙터들이 오가며 수확이 한창입니다. 방조제를 착공한 지 14년이 흘러 전주시 면적의 바다가 땅으로 변모한 지금, 새만금은 올해 한중 경협과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행입니다. 아직 한낮에는 햇살이 따가로운 지난 4월 AI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김제 용지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살처분 이후 아직 재입식도 못했는데 번져가는 AI로 아무 닭이나 살 수가 없어 올겨울 농사도 손을 놓아야 할 처지입니다. 일부에서 이제 AI가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좀 출몰을 하다 보면은 올해나 내년까지도 이게 입식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지난해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도내에서는 150여 농가에서 339만 마리가 살처분돼 24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처럼 AI가 연례 행사가 된 것은 만연한 밀식사육 등 열악한 축산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지만 대책은 미흡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질병의 공포와 악취 민원으로 이곳 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재개발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국정감사를 마친 도내 국회의원들이 총선 선거구 재조정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윤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인구 비례를 반영한 획정의안에 따라 전북은 현 11석에서 2석 이상 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농어촌 대표성이 우선이라며 최소 10석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성엽 의원을 포함한 농촌지역 의원들도 농어촌 특별선거구 신설을 주장하며 지역구 축소에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에 대해 도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혁신안이 실망의 연속이었다며 혁신위는 기준만 제시하고 결정은 당원과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며 월권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이번 인적 쇄신안이 계파 갈등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출범한 전북 정치개혁 시민연대는 어제 전주 한옥마을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시민연대는 최근 여야의 논의가 비례대표 의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지역 독점과 승자 독식을 막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분들,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소외계층인데요. 명절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고 찾아가서 말벗도 되어드리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궈진 팬 위에 전 익는 냄새가 온 강당을 채웠습니다. 노릇노릇 군침 돌게 익어가는 음식이 명절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길게 늘어앉아 명태전과 버섯전, 오색의 꼬치까지 200가구에 전달될 명절 음식을 하느라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너무 뿌듯하고요. 감동적이에요. 또 이렇게 어르신들 갖다 줄 때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느새 한국 생활에 적응한 다문화 가정 주부들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재밌어요. 안 어려워요. 친구들랑 같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바구니 한가득 담은 전과 미리 준비한 송편 그리고 과일을 들고 노부부의 집에 방문합니다.
평소 찾는 이 없이 썰렁했던 집안에 오랜만에 온기가 돕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웃음꽃을 피우며 더불어 사는 정을 느낍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추석 명절. 홀로 남겨진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더욱 풍성한 명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연휴 첫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가 최근 5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모두 547건의 사고로 21명이 숨지고 1,140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중 연휴 첫날에만 32.7%에 해당하는 179건의 교통사고로 6명이 숨졌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의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넉넉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명절 증후군 때문인데요. 여태 그래왔는데 하고 방치하다가는 자칫 우울증 같은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레저, 고차원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가장 먼저 시장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대목장에 나온 주부들의 차례상 준비에는 왁자지껄한 흥정이 빠지지 않습니다. 모처럼 풍성한 상차림 생각에 넉넉해진 마음은 장바구니가 손에 들리는 순간 이내 부담으로 바뀝니다. 이런 거 준비하려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렇게 창 푸는 게 스트레스지. 창 푸는 게 봐요. 창 푸는 게. 22살의 시집와 30년 넘게 명절 준비 때마다 시댁과 갈등으로 가슴앓이를 해온 주부. 그러려니 하고 견디며 지내왔는데 2년 전부터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쑥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기도 해 최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뭐라고 말할까요?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대목 준비로 쌓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명절 증후군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까닭없이 불안해지거나 두통, 짜증, 소화불량, 불면증 등을 호소하면 증상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러다 말겠지 하며 마냥 참기만 했다가는 치료가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그런 증상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특히 많은 명절 증후군은 신체는 물론 정신적, 심리적 질환으로 배려하고 부담을 함께 나누는 협력의 마음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모두에게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가장 상식적인 조언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도내 문화시설이 무료 개방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한 특별 전시가 있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비롯해 전통놀이 체험 등을 준비한 도립미술관과 국립전주박물관 등 도내 23개 문화시설이 추석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또한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주 전통문화관 등 공연장과 영화관, 휴양림 등 도내 90곳의 시설에서 무료 입장이나 입장료 할인이 제공됩니다. 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하나도 없어 고향까지 장거리 이동이 어렵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버스보다 비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추석에는 대수가 부족하다며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했던 한국도로공사 전주 수목원에 피크닉 쉼터가 개장했습니다. 피크닉 쉼터는 수목원의 자연학습원 내 장미원과 기념식수원 사이에 1,100제곱미터 규모로 새롭게 조성됐으며 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평상과 12개의 야외 테이블을 놓아 간단한 도시락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향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부모님의 안부가 늘 걱정되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장수군이 스마트폰으로 부모님들의 간단한 동영상을 제작해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장수군은 지난 5월부터 도시에 사는 자녀들의 요청을 받아 부모님의 근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2분 정도로 제작해 보내주는 부모님 안부 확인 스마트폰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 자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희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서비스는 현재 720여 명의 자녀가 받아보고 있는데 부모님의 일상 모습과 안부 인사, 마을 소식과 영농 소식 등을 매월 2차례 정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고향에 홀로 계시는 부모님의 안부를 자녀들에게 알릴 수 있어 좋고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근심이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뒤편에 88고속도로 순창 휴게소가 설치돼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연결 계단을 통해 고추장 민속마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순창구는 순창 휴게소 설치로 장류 제품의 판매 향상은 물론 장류 체험관과 옹기 체험관, 민속마을 등 순창 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도 하면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현재 9만 3천여 명으로 도내 군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완주군의 차량 등록 대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자동차가 4만 7,500대, 건설기계 1,250여 대로 4만 8,700여 대인데 이는 군민 1.9명당 한 대꼴로 올 연말에는 5만 대를 넘을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자연재해 예경보시설인 재난음성 통보 시스템을 2018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은 휴대폰이나 유선 전화로 각 마을회관을 연결해 자동으로 마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올해 33개소를 비롯해 현재 113개소의 구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익산시에서 제한급수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하루 8만 톤의 상수를 공급받고 있는 대야수계의 저수율이 15%로 떨어져 농어촌공사가 조만간 용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대야수계 용수가 끊어지면 금강물을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제한급수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합니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무료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접종 희망자 순으로 실시되며 유료 접종비는 36개월 미만은 7,000원, 36개월 이상은 7,500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주민참여형 대학축제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 동안 가을 대학축제인 황룡제를 열고 있는 군산대학교는 재학생 800여 명이 군산 시내를 행진하며 주민 참여를 유도했고 지역민들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는 대학축제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기초수급 대상 학생 13,000여 명에게 수업료와 학용품비 등을 지급했지만 맞춤형 교육급여로 제도가 바뀌면서 올해는 11,000명가량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까지 14,000여 명에게 19억 원을 지급하고 소득 재산 조사가 마무리되면 11월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내 일부 학교들의 급식소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가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와 제조업소 등 261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학교 급식소 7곳과 매점 1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곳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가 불량한 곳이 2곳, 식자재 보관 기준 위반 1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팔북동 제1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제1산업단지를 제조업 중심에서 탄소산업 관련 업종으로 재편하고 산업천류를 활용해 명소화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800억 원을 들여 도로와 공원, 녹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969년에 조성된 전주 제1산단은 휴비스와 전주페이퍼 등 14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 2009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된 낙동강에 해수 유통을 하기로 한 부산시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수질이 6급수 수준으로 떨어진 새만금호도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며 전라북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정읍 시립국악단이 모레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한가위 국악공연을 펼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시민과 귀성객을 위한 추석맞이 공연을 모레 남원 사랑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갖습니다. 육군 3호 사단은 내일 경기전 앞 광장에서 추석맞이 군악 콘서트를 엽니다. 전주 서신갤러리가 여자 사람이라는 소재로 신소장품전을 오늘까지 전시합니다. 전북대 미술학과 교수이자 조각가인 엄혁용 작가의 25번째 개인전이 오늘까지 우진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전주 전통문화관의 한가위 민속명절 큰잔치가 내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추석을 맞아 내일부터 나흘간 전통놀이와 백제유물 만들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연생태박물관은 내일부터 나흘간 다채로운 추석명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사발전재단 전북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오늘까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정읍시가 가을 축제의 전야제 행사인 거리 퍼레이드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남원 27도, 무주 26도 등 26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